존경하는 12만 동료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소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전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정과 어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올해는 통영시 경제를 견인하고 통영시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중림 신도시가 수년째 계속되는 조설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통영시와 통영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은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도면 안전과 중림 신도시는 74년 안전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98년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조성, 그리고 2003년 성동조선을 필두로 조선입이 가동되면서 중림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 및 산업시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반기에는 중림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와 원룸이 속속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꾸준히 입주하여 고된 하루를 마친 근로자들이 가족 혹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던 식당가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성황을 이루었고 통영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림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조성의 침체로 중림 신도시와 안항 일대를 그리다 보면 상가,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고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건수도 월 한 건에서 두 건조차 거래하겠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또한 저녁 8시경만 되어도 해안면 공원을 제외하고는 길을 걷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어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현상은 통영시 인구 소멸 가속화를 이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통영시 인구가 15만을 목표로 설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림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통영시 인구 10만 명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전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맞서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과 힘의 싸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였고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조선기자재 조선은 산업의 맥락을 이어오는 성동과 미포, DHI 등 조선업 종사자를 위해서 통영시가 근로자 내일 취업 공제와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숙사 임차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선업 경기 회복 시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어서 통영시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으로 본의원은 통영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안전국가 산업단지, 특히 조선업체의 부활을 위해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손발을 걷어붙여 기획팀을 구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찬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시장 개척단도 꾸려서 조선업체의 다양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보려하고 있는 안정 일반 산업단지, 덕포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통영 경제가 다시금 전성시대를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룰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선 블록주 쪽에서 풍력 기자재, 육상 건조물 기자재 종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가동 중인 중소업체가 떠나지 않도록 세제 혜택 등의 유의책을 찾고 신규업체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시와 통영시의회가 함께 TF팀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야구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불경기 한파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 부모와 아이들이 웃음꽃이 필 것인지 아니면 질 것인지, 그리고 상가의 불빛과 상인들의 활기가 늦은 밤 시간대까지 밝게 빛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방법입니다. 통영시 경제를 견인하는 중림 신도시와 안항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방안은 안전국가산업단지의 부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통영 시민의 중정 어린 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통영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 민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정기 통영시장님과 집행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사냥지구 파크 골프장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왜 사냥지구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크 골프는 체력적인 부담이 적으며 장비도 간소하고 부장, 이용료도 저렴하여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대한파크 골프협회에서 집계한 회원 등록 현황을 보면 2017년 16,728명이 된 회원수가 2022년 12월 본 의원이 통영시 파크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106,509명으로 폭증하였으며 2024년 연초 기준 총 161,557명의 동호인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한파크 골프협회에서 가입한 회원만 집계한 수치로 전국의 모든 파크 골프 동호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전국의 파크 골프장은 2017년 137개소에서 2022년에는 329개소까지 증설되었으며 현재 약 400곳이 넘는 파크 골프장이 준공되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건의 전국 시도 파크 골프 대회가 개최되어 약 7만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한파크 골프협회에서 주관한 대회만 집계한 것이기에 전국의 대개최 수와 참석 인원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파크 골프 일본지도 급부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군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천군 파크 골프장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 절반이 외지인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 23,000명에 이르는 하천군의 인구의 수십 배가 넘는 사람들이 파크 골프 대회이라 하천군에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하천 산천어 전국 파크 골프 페스티벌 대회가 KBS 스포츠 채널에 중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파크 골프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파크 골프 열풍에도 증명하는 통계를 두고도 파크 골프의 동호회 회원수가 적다, 통영에는 10명이 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본 의원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 민주 여러분, 저희 통영은 골프 마니아들에게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 겨울에는 고온함이 있으니 각 계절별로 입맛에 당기는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으로서 골프의 성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이미 성공과도에 달리고 있는 골프의 사례를 보면 파크 골프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추운 겨울에도 골프 이용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크 골프 대회 105건 중에서도 추위 때문에 12월부터 3월 사이에 개최된 대회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즉 통영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겨울 시즌 대장소로 조명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냥업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드넓은 평지와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절벽, 그리고 박형리 기념관, 사냥 스포츠파크, 산육골 수목원, 당포성지, 나라공 등의 명소까지 절비하여 관광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신 노성진 의원님이 제안하신 미수동 강바위 수변 산책길을 연장하는 미역도 둘레길 사업까지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냥업에 방문객을 거둬들일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일 것이며 전친이 걷기 좋은 힐링 관광지구로 뚜렷한 컨셉을 갖춤으로써 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전체 균형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천정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냥업의 도약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치까지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장점과 비교 효과를 잘 녹여내어 주민 홍보비,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시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대선적 차원에서 다시금 숙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부지에 사령지구 파국골프장이 계획되어 조성되어 사령업의 발전과 통영시의 성장에 견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우소년과 동료연 여러분, 전민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내 고향 바다의 땅 통영을 보존하고 온전히 후대에게 이어주고자 하는 우리 시의 연안과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해양 폐기물은 바다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로 근본적으로 육지와의 생활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 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해양 폐기물입니다. 또한 어디에 공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양 폐기물, 부유 폐기물, 침적 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의 해양 폐기물에 따른 피해는 어족 감소, 선박 안전 운항제, 생태 개선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먹거리와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통영의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영은 해안선 길이가 617km, 576개가 있으므로 엄청난 해양 쓰레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9월 23일 사단법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한산신문이 주재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한산신문 2024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로 우리 시 연안 바닷속 해양 폐기물의 실태 등에 대한 취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로 지난 8월 7일자 한산신문에 따르면 통영바다에 쌓여있는 폐 수가는 버려진 밧줄과 끈 등 어업활동으로 인해 버려진 쓰레기와 생활쓰레기까지 합쳐져 수산 1번지 통영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바다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통영 앞바다에 쌓인 해양 쓰레기와 폐기물,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폐수란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통영바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동호안 분석, 2013년 동호안 저질 개선제 살포, 2016년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 통영항 해양 오염 대중물 정화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는 선박인 아라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우리 통영 앞바다에 쌓인 해양 폐기물의 양, 종류, 수위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해양 폐기물 지도를 만들어 정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별 정화 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곳은 보존 계획을, 해수 있는 곳은 복구 계획을 세워 청정바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약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해양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해양 쓰레기 감축을 통해 우리 시 청정계획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정기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의 공시자 여러분, 통영은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청정바다가 곧 우리 삶의 터전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 폐기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남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이 딸 성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강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대왕하는 항로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성이 나쁘리가 한다. 그러니만큼 바다 빛은 맑고 푸르다. 항만은 잔잔하고 사철을 온화하여 살기 좋은 곳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에 어떤 통영의 바다를 물려줘야 할까요? 통영 시민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요, 삶인 청정해역 통영바다를 위해 우리 시가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대도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서 공공배달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간 배달앱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거대 민간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 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이동과정한 민간 배달의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로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독과점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독과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입니다.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배달앱으로 시작하여 동네 슈퍼, 로컬푸드, 반려용품 등 더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하였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700개소, 가입자 약 14만 명, 가맹주 수수료 절감은 약 19억 원, 상품권 할인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 4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같이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대전, 부산,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전국적으로 13개의 공공배달앱 사업을 종료한 바 있으며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영 지역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어 왔고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배달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시장 구조에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공공배달앱을 추진한 여러 지자체들이 거쳐온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울 삼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공공배달앱을 구축하는 한편 통영산하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및 지역 소상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배달앱의 태생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이 지원하고 상생의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공배달앱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배달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배달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은 힘을 다시 얻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맛있는 상생, 멋있는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의 구축 운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이신 배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현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성긴 의원입니다. 지역구인 산양읍을 방문하다 보면 언제나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양 상거리, 열악한 교통 및 보행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끔 산양읍의 교통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산양 상거리에서 산양 초등학교 쪽으로 걸어 올라가 보곤 합니다. 저 자신이 어린 학생이라 생각하고 걷다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양 상거리에 인접한 산양 초등학교에는 6학급에 51명의 학생이, 산양 중학교에는 6학급에 11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심 지역과 달리 이곳은 따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은 차도를 가로지르며 등하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한 주택과 상점 건물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판단력과 순간적인 대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편도 1차선에 도로폭이 좁아 대형 버스 또는 트럭이 교행할 때 건물과의 충돌 우려가 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생존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어린이 17명이 숨지고 196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5.5%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한다 하지만 이곳 산양읍 상거리처럼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러한 법 적용이 쉽지 않고 자칫 사고가 난 이후에도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보행 안전도 문제지만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안전 문제도 관련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양읍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 읍면 중 만 65세 이상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노인들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또 이곳은 산양농협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경운기로 운행하다 교행하는 차들과 충돌 사고가 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0%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고도 절반을 넘는 만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곳은 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전현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선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마을과 마을 간의 미륵도 둘레길 조성에 대해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 지방도 제1021호선이 삼덕 연화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양 상거리 교통환경 개선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행자 중심의 대폭적인 교통환경 개선으로 사냥읍을 방문할 많은 분들과 사냥읍 주민 및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